어서오세요. 분이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책을 많이 사주신 어머니 덕에 자기 전에 항상 습관처럼 책을 읽다가 잠에 들곤 했습니다. 종류를 다양하게 읽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읽어와서 여전히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책을 읽어드릴게요. 골드스미스의 특별한 처방. 200년 전 잉글랜드에 올리버 골드스미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마음씨가 착했던 그는 항상 남을 배려하고 베풀기를 좋아했다. 그는 또 아는 것이 많아 책도 여러 권 썼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의학도 공부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닥터 골드스미스라고 불렀다. 하루는 가난한 부인이 그를 찾아와 아파서 먹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자기 남편을 좀 봐달라고 사정했다. 인정 많은 골드스미스는 곧 왕진채비를 하고 그녀를 뒤따랐다. 골드스미스가 찾아가 보니 딱 보기에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다. 먹을 것이 전혀 없었고 병자도 오랫동안 굶주렸는지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다. 저녁에 제 사무실에 들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특별한 약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부인이 찾아가자 골드스미스는 작고 묵직한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이 약을 잘 쓰도록 하세요. 그러면 큰 효험이 있을 겁니다. 단 집에 도착하기 전에는 상자를 열어보지 마시고요. 그 안에 복용법도 함께 넣어두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부인이 남편 곁에 앉아서 골드스미스의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작은 은화가 가득 들어있었고 맨 위에는 이런 처방전이 곁들여져 있었다.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복용할 것. 디즈니의 보물창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즈니랜드의 주인 월트 디즈니는 농촌마을의 가난한 목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 그는 시간만 나면 동네 언덕에 올라가 마을 풍경을 그리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다가 몇 년 후 아버지를 따라 도시로 이사했고 용돈벌이로 신문 배달을 하면서 만화의 매력에 사로잡혔다. 그는 신문 만평을 그리는 만화가가 되고 싶었다. 어느덧 만화는 그의 꿈이었고 자존심이었다. 오랜 노력 끝에 디즈니는 마침내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 그토록 희망하던 신문사 만화가로 취직한 것이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가 그린 만화는 날마다 담당 국장의 혹독한 비판을 받아야 했다. 이걸 그림이라고 그리나? 차라리 그만두는 게 어떤가? 결국 그는 신문사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쫓겨나 버린 그는 엄청난 시리에 빠졌다. 갈피를 잡지 못해 이곳저곳을 방황하다가 급기야 어린 시절 자신이 자란 시골로 되돌아갔다. 그곳에서 그는 교회의 어두컴컴한 지하 창고를 빌려 그림을 그리면서 낮엔 잡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나갔다. 쥐가 들끓는 지하 창고의 어둠은 바로 그 자신의 투영이었다. 그런데 그 지하 창고가 보물 창고로 변하는 일이 생겼다.
그는 밤이고 낮이고 창고 안에서 뛰어다니는 쥐들을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예쁘고 친밀감 있는 필치로 스케치를 시작했다. 그에게 쥐는 더 이상 추하고 징그러운 존재가 아니었다. 더없이 귀엽고 다정한 말벗이었다. 날마다 늘어나는 수천 수만 장의 귀여운 쥐 그림은 바로 저 유명한 미키마우스 탄생의 밑거름이 되었다. 참혹한 지하창고가 그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보물창고였던 것이다. 잔뜩 찌푸린 먹구름이 가득 낀 오후였다.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온몸이 흠뻑 젖은 할머니 한 분이 비를 피해 비틀거리며 필라델피아 백화점에 들어섰다. 옷차림도 초라한 데다 비에 홀딱 젖은 초췌한 할머니를 판매원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때 한 청년이 친절하게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 괜찮소. 여기서 잠깐 비만 피하고 갈 거요. 그런데 빗물이 계속해서 할머니의 발로 튀었다. 할머니가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때 조금 전 그 청년이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힘드시죠? 입구에 의자를 놓아드릴 테니 여기 앉아서 좀 쉬세요. 2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다. 어느새 비가 그치고 화창한 햇살이 다시 비추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청년에게 명함을 달라고 했다. 그리고 명함을 받아든 할머니는 백화점에서 나와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몇 달 후 필라델피아 백화점 사장인 제임스에게 편지가 한 통 도착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어떤 커다란 기업체에서 보내왔는데 스코틀랜드에 와서 인테리어 자재 주문서를 받아가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청년에게 자신이 이끌고 있는 몇몇 계열사의 물품 공급을 일임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적혀 있었다. 제임스는 어안이 벙벙했다. 대충 어림잡아 계산해봐도 이 편지 한 통으로 인한 이익이 백화점의 2년 총이익에 맞먹는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재빨리 편지를 보낸 사람과 연락을 취하고 나서야 편지를 보낸 사람이 바로 백만장자이자 미국 철강산업의 아버지 앤드류 카네기의 어머니인 마가렛 모리슨 카네기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바로 몇 달 전 필라델피아 백화점에서 비를 피했던 그 할머니였다. 제임스는 이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준 페리라는 청년을 회사 이사회에 추천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가기 위해 짐을 챙기던 22살의 젊은 청년은 하루아침에 이 백화점의 파트너 경영자가 되어 함께 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페리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카네기의 회사에 입사했다. 그 후 페리는 몇 년 동안 카네기의 오른팔로 일하며 승승장구했고 마침내 미국 철강업계에서 카네기 다음으로 신화적인 인물로 꼽히는 경영인이 되었다. 오늘부터라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대하고 불편한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하면 배려를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배려하는 나 자신이 더 행복하다. 때를 놓치지 마라.
사람은 이것을 그리 대단치 않게 여기기 때문에 기회가 와도 그것을 잡을 줄 모르고 불평만 한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온다. 앤드류 카네기. 영상이 끝난 뒤 NG 모음이 있습니다. 재미는 없지만 힘겹게 녹음했던 순간을 담았습니다. 오늘 분이라디오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더보기란에 기재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잘 자요. 디즈니의 보물창고. 2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다. 어느새 회의가 그치고 진짜 너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 그는 기리기? 잔뜩 찌푸린 용돈벌이로 식물 배달을 하면 2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다. 2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다.